자, 파동은 중학교 때 배운 뭐 기본 내용은 그냥 진동이에요, 진동. 근데 이제 진동을 좀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대는 파동을 주로 배우거지. 자, 이런 건 이제 파동이라고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런 거 한 개가 쭉 가네, 이건 뭐라 그래? 들어봤어? 병원에서 가끔 보이잖아. 병원 가서 찡찡 이렇게 그지? 이게 펄스야, 펄스. 펄스도 뭐 파동의 일부지만은 보통 하나가 그냥 쭉 가는 거. 일반적인 파동은 계속 진동을 해야 되거든. 계속 출렁출렁. 자, 그래서 이 진동할 때 보통 늘 그 지진에서도 하지만 진원 이렇게 하지. 파도 마찬가지 출발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파원. 그래서 파원에서 출발해서 뭔가 막 가. 자, 이걸 전달해주는 이런 물질들을 매질이라 그래. 물결파 같으면 물이겠지. 그래서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매질인데 파원에서 뭔가 출렁출렁 갈 때 매질은 이동을 한다. 매질은 이동을 안 해. 그냥 출렁출렁만 하고 있는 거지. 특히 상하로 이렇게 진동만 하고 있는 거야. 옆으로는 절대 안 간다. 그래서 물이 출렁출렁 될 때 여기다가 내가 종이배를 띄워놔도 종이배는 옆으로 가지 않아. 그냥 출렁출렁만 하는 거지. 옆으로 가는 건 바람 때문에 가는 거야. 자, 그럼 이동하는 건 누구야? 여기 어떤 바위가 있으면 얘가 가서 쿵쿵쿵 쳐서 부술 거 아니야. 그럼 뭔가는 가긴 갔잖아. 누가 갔다? 에너지만 갔다. 그래서 이동하는 거는 에너지만 이동하거든요. 자, 이런 게 파동이야지. 그래서 막 진동하는 파동을 우리가 이제 그 출렁대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의외로 그냥 출렁대는 게 보이지 않는 파동들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빛, 전파 이런 거. 이것도 다 파동이야. 우리 눈에 출렁대는 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서 뭐 물결파도 있고 지진파도 있지만은 빛, 전자기파, 전파, 뭐 X선, 감마선 다 파동이네. 그래서 얘들도 다 파동의 성질, 파동성을 가진. 근데 나중에 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놈들이 파동성도 있지만은 입자성도 있어. 특히 이제 빛의 입자성을 배워. 입자처럼 그 행동을 해. 질량이 없는 그냥 입자 같은 어떤 특징들. 그래서 입자성에 관련된 나중에 실험이 바로 광전 효과야. 이거 다음 장에 나중에 나와. 이거 누가 한 거지?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은 게 저거예요. 상대성 이론은 노벨상 못 받았어요. 그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한참 파동에 대한 걸 쭉 배운 다음에 파동에 많이 배웠으니까 그 다음 이제 입자성에 대한 실험을 몇 개월 그때 나오는 게 광전 효과. 어쨌든 당분간은 다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면 되지. 자, 파동의 종류는 알지? 종파, 행파. 자, 떨리는 모습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 모습은 다 행파. 이렇게 얘가 옆으로 가면서 어디로 진동하느냐? 수직으로. 근데 종파는 자, 보통 용철로 듬성듬성에 있다가 옆으로 툭 치면은 밀집된 곳이 있다가 또 듬성듬성하다가 또 밀집된 곳이 있다. 이렇게 옆으로 툭 치면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렇게 그 듬성한 곳을 소한 곳, 얘를 밀하는 곳. 그래서 뭐 소밀파를 하기도 해. 그래서 소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종파다. 여기에 바로 소리가 있지. 음파 또는 뭐 초음파, 그다음에 지진파에서 피파. 그 외에는 다 행파인데 그 기타 외에는 전부 다 행파. 종파 두 개는 외워놓고 소밀파. 얘들은 이제 고저파라기도 해. 아래 위로 떨리니까 이름.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늘 중학교 때 배운 거지. 얘들 출렁대는 요 모습을 이름을 다 붙여놨다. 요 꼭대기 뭐라 한다? 마루. 쏙 들어간 걸 골. 그리고 요 수직 높이, 요게 진폭. 근데 진폭은 조심해야 돼. 정중앙, 중앙에서 마루까지, 중앙에서 골까지. 그래서 마루에서 골까지 전체 최대 변이를 진폭이라고 하는데, 진폭의 원래 의미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야. 진동하는 폭은 항상 최대 변이의 반이야. 그렇죠? 잘 기억해놔요. 다른 곳에서도 막 반복되는 것들이 막 생길 때 진폭을 찾으라. 그러면 무조건 최대 변이의 반. 그래서 이게 선을 지금 중앙에 그려놨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그지? 근데 나중에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선을 해서 여기에 만약에 뭐 4m를 준단 말이야. 자, 저걸 진폭하면 4m를 많이 한단 말이야. 아니지, 그지? 몇 미터? 2m. 최대 변이 마루에서 골까지의 반만 해. 진폭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다음에 얘가 한 번 출렁될 때 이 만약에 x축이 거리다, 거리. 미터. 한 번 출렁될 때가 여기 쭉 오면 만약에 이게 2m, 4m다. 그러면 요 4m가 뭘 뜻한다? 한 번 출렁할 때 간 거리가 바로 파장이지, 파장.
람다로 쓰는 파장. 한 번 출렁할 때 옆으로 가는 거리. 그래서 한 번 출렁이 지금 올라왔다 내려왔다 다시 내려왔다 올라왔다 이게 한 번 출렁이야. 또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해도 돼.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나 골에서 골이나 같은 게 한 번 반복될 때 이동하는 거리가 파장. 근데 actually 거리면 이게 파장인데 만약에 얘를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세컨. 그럼 얘는 4초가 되겠지? 자, 한 번 진동할 때 4초는 뭘 뜻한다? 주기지 주기. t. 그래서 actual 잘 보아야 돼. actually 거리면 요 숫자가 파장이고 actually 시간이면 요 숫자가 주기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주기의 역수는 누구다? 진동수기. 그래서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냐?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 그게 뭐 중학교 때 하는 기본 개념이에요. 얘들은 헤르츠. 그래서 물리에서 성력 같은 거 할 때도 막 헤르츠 막 등등 나오니까. 자, 파동의 기본 용어들. 자, 그리고 지금 주기 진동수 나왔는데 파장 뭐 이런 거 다 개념 같이 해놓고 같이 이제 주기 진동수를 써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파동의 속력이 있어. 속력. 파동이 이동하는 속력. 자, 속력 V는 원래 시간분의 거리야, 그지? 근데 한 번 딱 진동한다고 치면 한 번 진동의 시간이 바로 요 주기잖아, 주기. 주기분의 한 번 진동하는데 이동하는 거리가 누구냐? 파장이지.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이 곧 이동 속력. 자, 근데 T분의 1이 F니까 또 F라면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속력은 항상 F랍니다. 그래서 보통 파장이 이제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지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속력이 일정할 때 전파 같은 것들 여기 있지. 빛이나 전파 같은 파동들은 속력이 다 진공에서 누구냐? 광속이지. 광속 C. 그래서 V가 C로 일정할 때는 그냥 F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정하니까 두 놈이 반비례하는 게. 그래서 파장이 길면 진동수 작고 뭐 에너지가 약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빛 가시항선에서 막 두두둑 해갖고 뭐 X선 감마선 이렇게 하는 거 있지. X선 감마선으로 가면 파장이 점점점 줄는 놈이구나. 짧아진 거지. 그래서 진동수 커지고 에너지 커지고. 그래서 전자기파 저런 거 다룰 때가 C가 일정할 때 이게 그지? 파동의 속력. 자, 그게 지금 왼쪽 페이지에 쭉 뭐 기본 중학교 뭐 복습 내용이지. 그 오른쪽 메모에도 있고. 그래서 진동수, 뭐 파장, 소밀, 행파, 종파 다 있지. 그리고 제일 밑에 속력까지 주기분의 파장, 진동수 곱하기 파장.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매질했다는 속력이 있는데 파동의 속력을 매질이 누가 어떻게 전달했다 보통 다른데 물결파 같은 경우에는 수심이 깊으면 더 빨리 가요. 자, 그것도 체크해. 나중에 굴절의 원인 찾을 때 굴절이 어차피 속력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데 굴절의 원인 찾을 때 속력이 누가 빠르냐 느리냐를 따져. 근데 그 굴절의 이제 속력 변화를 우리가 보통 두 개밖에 안 달아. 물결파랑 그냥 공기. 그래서 물에서 전달되는 물결파는 이 속력이 수심, 깊이지. 깊이가 더 깊을수록 빠르다. 그래서 깊이가 깊은 거 얕은 곳이 있다. 그러면 속력이 빠르고 느린 차이가 있겠지.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소리. 공기를 돌아다니는 소리. 자, 소리의 속력도 그냥 일반 같은 공기라 해도 속력이 누가 더 빠르냐? 온도가 높으면 빨라. 이거 계산식도 있지만 계산은 안 해도 돼. 온도가 높으면 공기 분자가 더 진동을 잘하니까 더 빠르다. 자, 이건 공기에서 한 거고 또 그냥 소리, 음파도 있지. 원래 음파의 속력은 매질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매질의 상태에 따라서 자, 누가 더 제일 크냐? 고체가 제일 커. 속력이. 그러니까 고체에서 소리가 전달돼서 제일 빨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공기 중에서 하는데 여기서 이 소리가 빠른 게 아니에요. 고체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 액체, 그 다음 기체. 공기 중에서 제일 느려. 이거 왜겠냐고요? 소리나 이런 그 전달, 매질을 치는 이런 그 파동을 원래 탄성파라 그래. 탄성파. 그러니까 매질을 쳐서 전달하는 거야. 매질을 뚝뚝뚝 쳐서. 그래서 매질을 통해서 진동을 전달할 때 고체는 당연히 매질들이 어떻게 돼 있어? 다다다닥 붙어 있지. 얘는 조금 떨어져 있고, 얘는 완전히 떨어져 있고. 그래서 멀찍이 떨어지면 쳐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탄성파들은 소리뿐 아니라 탄성파들은 보통 매질이 조밀조밀할수록 보통 속력이 더 빠르다. 물속에서 그 말해봐, 그지? 빨리 들려.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매질에 따라서 이렇게 속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줄도 있네. 줄에 생기는 파동은 그 줄이 가늘수록 보통 그리고 힘이 많이 세게 걸려서 팽팽할수록 빠르다. 뭐 그건 그냥 알아놓으면 돼. 근데 이 두 개는 나중에 이제 물결파랑 공기에서의 온도 차이는 굴절에 나오니까 알아놔야 된다. 굴절.
자, 그 오른쪽 내용이 바로 굴절이야, 그지? 근데 이제 반사는 뭐 미리 알아놓고 이거 별로 할 게 없어서 거기 생략했지만은 반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지, 그지? 반사의 법칙 뭐랑 같다? 입사과 반사기 같다, 그지? 요거 세로선 무슨 선? 법선 용어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왜 법선이 왜 중요하냐? 입사광이랑 법선과의 각도, 이게 보통 아이가 쓰는 입사각이야. 이 밑에 가면 안 돼. 그리고 팅 나갈 때 요 아이가 똑같이 반사각도 똑같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입사가 반사에 같다 그럼 끝이야. 반사의 법칙. 그다음에 이제 그 거울 같은 거 이렇게 나란하게 들어온 빛들이 나란하게 나가는 거, 이런 걸 정반사라고 하지. 근데 울퉁불퉁하면 나란하게 빛이 들어왔지만 얘들이 튕기는 게 지 맘대로 막 튕겨 이렇게, 그지? 이런 거는 난반사. 자, 난반사에서도 반사의 법칙은 성립해야 하네. 난반사에서도 해. 각각이 다 성립해. 각 분변에서. 반사의 법칙은 반사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거예요. 자, 거기 뭐 내용은 없어요. 이거 할 건 없으니까. 자, 이제 주 내용은 이제 굴절이야, 굴절. 그리고 굴절에 관련된 그 스넬 법칙을 이제 계산한 게 주 내용이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자, 굴절을 배웠지. 왜 굴절한다? 공기에서 물로 소리 뭐 빛이 들어가는데 왜 꺾이냐, 그지? 자, 이게 공기에서 물로 갔으니까 매질이 달라졌으니까 꺾여요 하면 안 돼. 매질이 안 달라져도 꺾일 수 있거든, 그지? 반드시 누가 달라져야 돼? 속력이 달라져야 돼. 파동의 속력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굴절의 원인은 반드시 속력의 변화가 있어야 돼. 더 빨라지든 더 느려지든 굴절은 속력의 변화. 그래서 매질이 안 바뀌는, 만약에 같은 물인데도 아까 수심 때문에 그 속력이 달라진다 했잖아. 그래서 물 속에서 물결파 가다가 수심이 달라지면 달라져 꺾여버려. 그래서 굴절의 원인은 속력의 변화. 자, 이걸 보통 설명하는 그림이 널 중학교 때 했던 거, 뭐 맨날 이 그림들이 나와. 공기에서 물로 빛을 쏘는 거지. 자, 빛을 이렇게 빵 쏘면 이게 입사각이지. 법선과의 각도. 자, 빛은 어디서 더 빠르다? 빛은 공기에서 빨라, 물에서 빨라? 공기에서 빨라. 공기가 거의 진공하고 비슷하게 빨라. 근데 이제 다른 매질로 들어가면 속력이 좀 느려져. 그래서 공기에서 빠르고 물에서 느리고. 자, 속력이 빠른 놈은 원래 V가 F람다잖아요. F람다. 굴절할 때 절대 진동수나 주기는 안 바뀌어. 이거 기억해놔요. 주기 진동수는 처음에 만들어진 원인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뚝뚝 온 놈이지. 그거는 굴절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반사한다고 바뀌지 않고. 그래서 진동수나 주기는 불변이다. 그래서 얘가 일정하니까 결국 속력이 빨라지면 파장이 같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큼성큼. 속력이 느려지면 파장이 짧아지는 거고. 이제 속력과 파장이 같이 가면 굴절할 때. 자, 근데 이제 고등학교는 이렇게 해서 한 개 더 나가요. 자, N이란 걸 배워. N. 화학에서는 뭐 주양대수인데, 그지? 여기서는 바로 굴절률. 얼마나 굴절을 더 잘하느냐. 그래서 보통 진공에서 어떤 매질로 들어갈 때 굴절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그만큼 속력이 더 느린 거예요. 그래서 굴절의 의미는 이게 크면 그만큼 빛이 지금 갈 때 속력은 느려진다는 뜻이에요. 굴절이 크면 속력이 느리다. 그래서 공기에서 속력이 빠르다 그랬죠. 그러면 얘 굴절률이 더 어떻다? 작다 표현하고, 얘는 느리네 그러면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래서 원래 진공과 비교한 굴절률은 절대 굴절률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공기에서 물러갈 때 상대적인 굴절률. 그래서 상대 굴절률은 그냥 두 개의 비인데 그냥 누가 크냐 작냐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걸 계산하지 않아요. 굴절률을 얼마 못 넣고 계산하지 않는. 근데 굳이 이제 숫자로 표현했다 그러면 만약에 굴절률 n이 2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 굴절률 2인 매질로 들어갈 때 그 빛의 속력은 원래 광속이 그냥 반땡이란 거예요. 느려지는데 요것만큼 나눈 걸로 느려질 뿐이야. 빛의 속력이 원래 진공에서는 1인데 이 매질에서는 2분의 1로 줄는다는 거야. 그래서 굴절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더 점점점 줄겠지. 근데 이런 계산을 뭐 하진 않아요. 의미만 알아놓으면 돼. 그래서 굴절률이 크면 그만큼 그 매질을 지날 때 빛의 속력은 줄어든다. 자, 여기서 그래서 요거 좀 내가 굳이 막 하살표만 하고 있는 하살표, 크냐 작냐 판단만 일단 잘 할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여기서 빛이 일단 쭉 들어오면 원래는 이 방향으로 쭉 가야 되겠지, 직선 방향으로. 자,
자, 근데 꺾인다. 무조건 굴절할 때 꺾이는 거는 어느 쪽으로 꺾이냐? 느린 놈이 있는 쪽으로. 무조건 꺾이는 쪽은 느린 쪽으로 굴절해야 돼. 자, 느린 게 지금 어디 있어? 위에 있어? 밑에 있어? 밑에 있죠. 아래쪽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가야 될 방향보다 아래쪽으로 쭉 꺾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밑으로. 그러면 요게 바로 보통 R로 쓰는 굴절각이다. 그지? 이게 기본 모양이에요. 그지? 중학교에서 나왔던 그림에 공기에서 물러갈 때 항상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인다. 자, 그러면 I가 크냐, R이 크냐? I가 크죠. 이렇게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면 무조건 I보다는 R이 더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I가 더 커야 됩니다.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자, 근데 I를 더 크게 하면 R도 어떻게 돼? 입사각을 키우면 굴절각도 어떻게 돼? 커져. 얘를 눕히면 얘도 조금 더 이렇게 덜 꺾이니까 이렇게 되게 좀 커져요. 그래서 I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원래 방향이 여기에서 꺾이는 거니까 좀 덜 꺾여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R이 더 커졌죠. I가 커지면 R도 커져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2배 커지면 얘도 그러면 2배 커지냐? 그런 건 없어요. 입사각과 굴절각이 그냥 정비례. 뭐 그런 건 없어요. 자, 근데 요거를 그냥 요렇게만 하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일정한 값을 가지는 뭐 정비례식으로 표현되는 게 누구냐 찾아봤더니만 사인 값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유도하는 과정은 복잡한 걸 하지 않으니까 사인 값 굴절각, 사인 값 입사각 요 값이 일정해. 이 값이 그러니까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입사각과 굴절각 자체가 비례하지 않는데 사인 값의 비가 일정해. 그리고 이게 이제 누구에 따라서 일정하냐? 바로 요 매질들의 속력의 비 또는 뭐 파장의 비 또는 굴절률의 비 요거랑 그대로 일정한 거예요. 자,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원을 이렇게 붙여 원 얘는 투 아래 위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인 R분의 사인 I는 자 여기 처음에 보통 V랑 람다로 표현되는데 N으로 먼저 딱 그 찾는 게 제일 쉬워. N으로. 그래서 N 1분의 2인지 2분의 1인지를 찾아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찾냐면 같은 쪽끼리 N1이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치? N1짜리가 위에 있네. 위에가 지금 I잖아. 같은 쪽끼리 곱이 되도록 배치하면 돼. I가 여기 있지? 그럼 곱은 밑에 있지. 그럼 얘가 N1입니다. 대각선 곱해야 되니까. 그치? N 굴절과 그 입사 또는 뭐 굴절과 같은 쪽끼리 곱하게. 그래서 같은 쪽끼리 곱해지게. 그러면 R이니까 이쪽은 N2겠지. 그치? 이렇게 찾으면 덜 까먹거든. 그래 놓고 N은 아까 속력과 반비례를 했지? 그럼 뒤집어 있는 거지. V는 1분의 2가 아니고 2분의 1. 그지? 그래서 굴절과 속력은 거꾸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굴절만 같은 쪽끼리 곱하게 대각선 배치해 놓고는 속력은 뒤집고. 자, 파장은 그러면 1분의 2겠어? 2분의 1이겠어? 파장은 2분의 1이겠지. 왜? 같이가 됐으니까. V는 F람다니까요. 자, 이게 그 뒷장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스넬의 법칙이에요. 앞에 이걸 설명해 놓고는 이 법칙을 뒷장으로 넘겨놨어요. 자, 지금 보기 살짝 설명해놨지. 세타 어쩌고저쩌고지. 자, 뒤에 넘겨봐. 140페이지 위에 딱 있다. 이 빛의 굴절의 아주 유명한 공식. 스넬의 법칙. 그래서 사인 입사와 굴절과 그 비가 속력의 비랑 굴절률의 비. 그리고 이제 상대 굴절률이기 때문에 N1분의 N2를 N12 이렇게 표시를 해. 매질 1에 대한 매질 2의 상대 굴절률. 자, 근데 거기도 이제 N 사인 세타 이렇게 풀어놨지, 그지? 그러니까 N1의 사인 세타와 같은 쪽끼리 곱하게 배치를 해야 돼, 항상. N2면 사인 세타 2. 그래서 거기 세타 1, 2를 이제 앞에서는 지금 I랑 R로 쓴 거야. 입사와 굴절각에서. 그리고 파장이 없는데 파장은 V랑 같이 가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스넬의 법칙이다. 그치? 같은 내용을 지금 앞에서 먼저 이렇게 설명해 놓고 VNF 람다 그 B가 일정하네 그걸 스넬 법칙으로 해놨다. 자, 됐지? 뭐 이거에 대한 계산을 주로 묻는 거야. 그래서 입사와 반사 뭐 굴절각 됐고. 다시 앞장에 139페이지 다시 넘어가봐요. 앞장에 보면 가운데 마찬가지 또 그림을 막 그려놨는데 뭐 어차피 저 계산하는 거고 그 거리를 만약에 주면 그러니까 속력은 그냥 주긴 힘들지만 파장은 그림에서 보통 찾게도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빛이 이렇게 오면 이거 그 파장으로 파동으로 오는 거니까 파동들의 어떤 선들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파장이에요. 간격들이. 자, 얘가 넓어 이렇게. 근데
속력이 들어가면서 좁아지면 이제 이쪽 손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까 원래 손대로 이거는 버리고. 자, 얘가 이렇게 왔지, 그지? 그러면 진행 방향 항상 이 파면, 이게 파면선들의 파면의 수직으로 오는 건데 얘가 꺾였으니까 이 선에 대해서 다시 수직으로 그리면 되겠지? 이 선에 대해서. 그 대신 느리면 파장도 어떻게 된다? 좁아져야 돼. 그래서 좁게 그려야 돼. 그래서 속력을 주면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그림을 주면 넓고 좁네, 빠른 데서 느린 데구나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진행 방향 90도라고. 그 다음에 굳이 계산을 물으면 스넬 법칙을 하면 돼. 자, 거기 뭐 그림들에서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메모에는 왜 굴절 하나도 써있네. 이게 속력이 바뀌면 자동차로 얘기했는데 자동차 보통 우리가 이제 아스팔트가 있고 좋은 길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모래 이런 밭이 있다. 원래 자동차가 바퀴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쭉 오다 보면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이쪽 바퀴는 좋은 길에서 빨리 가는데 이쪽 바퀴는 모래로 들어오면 느리게 가지.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틀려. 얘는 잘 안 돌아가고 얘는 막 돌아가야 되니까 이렇게 틀려버리겠지, 이렇게. 그지?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느린 쪽으로 틀리는 게 저런 원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어쨌든 굴절의 원인은 속력의 차이다. 속력의 차이. 자, 그리고 그 밑에 물결파 실험은 유리판이 나와 있어. 유리판을 거기 해놨겠어? 물결파에서 굴절 실험하려고 그래. 굴절 실험. 굴절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차이가 생기나? 굴절의 원인은 누구라고? 속력이라고. 그래서 속력이 빨라지든 느려지든 변화가 생겨야 돼. 그래서 매질을 보통 바꾸면 되는데 거기는 지금 물결파잖아. 물결파는 다 물이야, 물. 그래서 매질이 바뀌진 않아. 그 대신 뭘 바꾸면 된다? 수심을 바꾸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수심을 깊게 약게 하는데, 그래서 그 위에서 본 그 그림 말고 그걸 옆에서 봐. 옆에서 보면 물이 있는데 거기 어딘가 유리판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유리판을 이렇게 갖다 놨던 거야, 이렇게. 뭐든지 간에. 그럼 그 부분이 수심이 어떻게 돼? 얕아진 거야. 그 유리판이 별 게 없어. 어떤 물체든 그거 갖다 놓으면 거기는 수심이 얕아지고 옆에는 수심이 깊다는 거야. 자, 그럼 어디가 더 빠르다? 깊은 데가 더 빠르다. 얘가 느리고. 자, 근데 이제 물결파가 만약에 이렇게 온다. 이렇게 오면 꺾여, 안 꺾여? 이렇게 오면 안 꺾인다. 경계면에 수직으로 들어오면 절대 안 꺾여. 이런 것도 알고 있어. 비스듬하게 와야 꺾이는 거지. 경계면에 수직으로 오면 굴절하지 않아요. 자, 얘도 굴절을 시키려면 비스듬하게 오는데,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경계면이라서 여기가. 자, 근데 물결파가 만약에 이렇게 왔다.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또 법선을 그어가지, 법선. 요게 입상하게 하지. 자,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네? 그러면 느린 놈이 이쪽으로 꺾여야 되니까 요선 기준으로 왼쪽 꺾여야 돼? 오른쪽 꺾여야 돼? 오른쪽으로. 얘가 지금 이 느린 놈 쪽으로. 저런 그림만 보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헷갈리면 안 돼. 원래 가야 될 방향에서 느린 놈이 있는 쪽, 이쪽이니까 요거의 오른쪽, 요로 꺾이는 거야. 요게 굴절이거든요. 알지? 그래서 비스듬하게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꺾여 마찬가지. 그래서 이 그림을 찾아내고 해야 되는 거야. 거기도 그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그 비스듬하게 이렇게 오고 있네. 이렇게 오고 있네.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느린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선을 긋고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지만 느린 놈이 이쪽이니까 일로 꺾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꺾여 있는 거지. 오른쪽, 살짝 오른쪽으로. 수직이만 꺾이고. 자, 그 제일 밑에 이제 굴절을 다시 해놨네. 굴절률은 속력의 비인데, 진공에서 속력이랑 매젤의 속력의 비. 그래서 굴절이 크면 그만큼 매젤에서는 더 느리다. 자, 뒤에 넘기면 그 종류가 있어. 140페이지에 위에 자료 분석에 보면 공기에서 물도 있고 공기에서 유리도 있고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도 있지. 야, 누가 더 많이 점점 꺾인다? 누가 제일 많이 꺾였어? 다이아몬드. 그러면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이 제일 어떻다?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굴절이 큰 다이아몬드가 속력이 어떻다? 제일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데 그 옆에 굴절 숫자 있는데 숫자는 계산하지 않아. 그래서 원래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더 많이 꺾이면 꺾일수록 굴절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속력은 더 많이 느리다고 판단만 된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다 공기에서 물, 공기에서 유리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지? 근데 만약에 그거를 바꿔서 유리에서 다이아몬드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유리에서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들어왔다, 그지? 자, 그러면 1번,
2번 어디를 꺾여야 돼? 누가 더 빨라? 유리가 더 빨라, 그지? 그러니까 유리가 지금 다이아몬드보다 덜 꺾였으니까 그럼 유리가 속력이 더 빠르고 굴절은 조금 더 작은 놈이 되겠다. 그럼 쟤들처럼 밑으로 꺾이는 거야. 그런 건 판단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3번에 소리 굴절. 자, 아까 물결판은 물이잖아, 물. 같은 매질인데도 속력이 달라지면 굴절하는데 마찬가지 같은 매질인데 속력 때문에 굴절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소리, 낮과 밤의 소리. 이건 널 속담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낮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들어, 그지? 밤말은? 이거를 이제 왜 그러냐 물으면 애들이 보통 낮에 새가 다니고 밤에는 쥐가 다녀서 하는데 아니죠, 그지? 뭐 쥐는 낮에 안 다닐 수 있어요? 자, 낮말은 새는 어디에? 공중에 위에 있는 놈이, 왜는 바닥에 있는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소리가 위로, 밤에는 바닥으로 꺾여 굴절하기 때문에 자, 낮만 해보자. 밤은 거꾸로 하면 되니까 자, 낮에 막 태양이 비쳐요. 자, 그러면 밑에가 뜨겁냐 위에가 뜨겁냐? 밑에가 바닥이 뜨거워. 왜? 지면에서 지구 복사해지기 때문에 지구 복사해지가 막 나오기 때문에 지면에 가까울수록 뜨겁다고. 이걸 뭐 중학교 때 배웠지 이런 거지. 그 위쪽으로 갈수록 뜨거운 거는 우리 저 위에 10건밖에 없어요. 10건.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대륙권 이런 데는 지면이 뜨겁다. 그래서 여기가 고온, 위에가 저온이야. 그리고 소리를 빵 쏘면 자, 소리의 속력은 고온이 빨라, 저온이 빨라? 고온이 빨라. 그리고 얘가 느리잖아. 그러면 빵 쏘면 어디로 굴절한다고? 느린 놈 있는 쪽 위로 굴절한다. 이렇게.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들어요. 밤에는 이제 기온이 역전돼 지각이 냉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는 거꾸로 밑으가 이제 더 고온이기 때문에 상공보다는.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게 다 온도 차이에 따른 속력 차이 때문에. 오른쪽 그림이 있네 여기. 그리고 그 밑에 굴절의 현상도 있네. 그치? 신기류도 마찬가지. 신기류도 공기, 찬 공기, 뜨거운 공기 때문에 휘굽어서 자, 이 신기류나 뭐 우리 렌즈나 뭐 이런 것들 우리 눈이 좀 바보야. 사실 눈이 왜 바보냐면 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빛이 휘 꼽아서 이렇게 와. 내가 근데 여기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빛이 이 물체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마지막에 내 눈에 들어온 이 연장선 어딘가 여기서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은 경로를 쫓아가지 못해. 빛이 어디서 와도 그 경로를 보는 게 아니야. 내 눈에 들어오면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얘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헛개비가 되고 신기루가 되고 하는 거지. 그지? 렌즈 같은 것도 뭐 확대됐는지 뭐 어떻게 됐는 건데 실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에 들어온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야. 그냥 그 방향 쪽에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놨지. 신기루 그리는 거지. 휘꼽아서 오면 저쪽에 딴 데 있는데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렌즈는 그 밖에 공기 속력보다 유리에서 속력이 보통 이제 더 느려져. 그래서 두께를 조절해서 바깥이 더 두꺼우냐 안쪽이 더 두꺼우냐에 따라서 모으기도 하고 흐트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몽 렌즈는 빛을 모으고 가운데 불룩하니까 볼록 렌즈. 그다음에 어몽 렌즈는 그 바깥이 불룩하니까 빛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굵기를 조절해서 속력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빛이 흩어지냐 모이냐 조절하는 거야. 그래서 굴절하면 항상 이 렌즈죠, 렌즈. 여기는 뭐 상착비까지 나오진 않으니까. 되지? 그래서 반사 굴절의 뭐 기본 의미다 이게. 일단 스넬 법칙 계산하는 것만 좀 해보고.